마지막입니다. 송호근의 세사필담. 이분도 글 상당히 잘 쓰시는 분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혹시 좀 느끼시는 거 있었나요? 글이 간결해요. 문장이 짧습니다. 2줄 이상으로 안 넘어가요. 웬만한 문장이 다 짧게 탁탁탁탁 끊어서 가고 있어요. 끊어서 가니까 탁탁 또 잘 들어오죠. 근데 글을 만연체로 길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진짜로 짧게 딱딱딱딱 끊어서 쓰는 게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해보면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분 진짜 제대로 된 필력이 있는 논객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역시나 하버드 박사 출신입니다. 하버드 박사 출신. 정말로 이 글은 글 자체가 정말 명문장들이에요. 정말 문장이 좋습니다. 사막의 줄긋기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분이 어디서 표현을 따왔나 해가지고 구글링을 해봤어요. 이런 표현 없었던 표현이더라고요. 이분이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사막의 줄긋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쿠르드족 얘기를 꺼내가지고 왔어요. 거기 쿠르드족 퍼져 있는데 이란, 이라크 이쪽이 다 이제 사막이고 그런가 봐요. 쿠르드족 얘기를 꺼내서 사막의 줄긋기라는 표현을 꺼냈고, 자, 사막의 줄긋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로 울백이에요. 왜냐면은 그때뿐이지, 사막에 줄거봤자 바람 불어가지고 모래가 덮어버리면은 경계 다 사라지잖아요. 그 어떤 줄이 사라지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글이고, 저는 오늘 앞에 봤던 세 글도 나쁘지 않았지만요, 이 글은 정말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 볼 시간 없으시다면 요 글만큼은 정말 좋은 글입니다. 뭐 쿠르드족 얘기가 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쿠르드족, 유목민족, 뭐 제대로 된 나라를 못 세웠어요. 흩어져 살아요.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토지 문서가 없는 유목민들이 조상이 살던 곳, 그러니까 토지 문서가 없는 유목민들이 조상이 살던 곳을 자기 땅이라고 하기들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죠?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목을 세울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터키가 쿠르드족을 국경 밖으로 쫓아냈는데 과연 쫓아낸 건지 헷갈린다고. 재밌는 표현이죠. 또 조상을 찾아 모래 언덕을 다시 건넌 걸 막을 수도 없다. 쿠르드족도 딱하고 이 세 나라도 딱하고 분쟁이 끊일 날 없다. 그래서 사막의 줄긋기다. 그 다음 박스 보면요, 이제 박스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줄만 제대로 꼼꼼히 읽어봐도요, 결국 이 글 요약한 게 이거예요. 인권과 교권이 맞닿아 분쟁이 발생하고 그 맞닿은 경계면이 사막의 줄긋기랑 똑같다. 그 경계가 정말 모호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엊그저께 다뤄봤던 글인데, 우리나라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맹목적으로 다급하게 충분한 성찰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치, 뭐 삼강오륜이라고 할까요? 예. 논어맹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도리, 군사부 일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런 도리에서 권리를 강조하는 민주화로 가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생기는 혼선, 그리고 양육하고 훈육, 이거 정말 잘 한번 따져봐야 돼요. 양육은 가정의 개념입니다. 양의 양자는요, 이거 영양 깔 때 양자예요. 애들 먹이는 거예요. 먹여서 키우는 거죠. 훈육할 때 훈자는 가르치는 자거든요. 양육은 가정의 영역이고 훈육은 학교의 영역인데, 이 양육과 훈육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 이제 이 글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애들 넷 낳고 다섯 낳고 여덟 낳고 할 때와 달라지고 보통 하나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금쪽이죠, 말 그대로. 말고 요새 유행한 말 금쪽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양육하고 훈육이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양육이 훈육의 영역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권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분리하고 중간 전문기구 절실하다. 이거 네 줄 요약을 이 글 쓰신 분이 한 게 아니라 중앙일보에 어느 직원이 했을 겁니다. 교율팀의 직원이 했거나 편집국 데스크에서 했는데, 정말 완벽하게 이 글을 갖다가 딱 네 줄로 요약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면요, 사막의 줄긋기 다시 가지고 가죠. 사막의 줄긋기. 그러니까 앞에 쿠르드족 얘기를 한 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막의 줄긋기라는 표현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그거다. 지금 문제가 그냥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저기 이제 이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들 좀 사이즈가 다르게 출력하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그런 부분 나오죠. 우리의 민주화는 도리보다 권리를 부추겼다. 이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도리보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전에 어떤 전통적인 권위 체계라는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린 유교 국가니까 어떤 유교적인 사고 방식이나 유교적인 그 사회 질서라는 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완전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일례로 들면요, 요즘은 명절 때 차례 안 지내는 집 많아요. 물론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안 지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차례나 제사가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건 너무나 당연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제가 왜 자꾸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정말 핵심적인 문장에다가 함축적으로 무게가 있는 생각을 담아낸 표현들이 좋은 표현이에요. 자, 독재가 강요한 도리,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자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재가 강요했던 그 당시 도리의 이골이 난 진절머리가 난 상태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자 도리가 물러나는 거죠. 도리의 자체 검열이 소멸한 자리에 이 자체 검열이라는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도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박혀 있는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유교적인 위계 질서관 이걸 갖다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스스로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좀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권리가 극대화됐다. 그래서 뭐 그다음 달력에 보면 인권 침해 얘기 나오죠. CCTV 녹음기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자꾸 이제 여기서 이 글이 왜 통찰력 있고 좋은 글이냐면요. 지금 이 교권 붕괴 현상이 생기는 게 어떤 경계선의 모호함이 원인이라는 걸 갖다가 여기저기서 다 들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 도리하고 권리 사이의 명확하지 않은 경계 그리고 인권과 교권 사이 또 훈육과 가해 이것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 취업했을 때 이걸 갖다가 사랑의 매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동학대로 봐야 될지 이게 경계선이 다 애매모호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글이 정말 하버드대 사회학 박사다운 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통찰력이 있는 글인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갖다가 경계선의 문제 사막의 줄긋기라는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뛰어난 정말 이런 건 아무나 못하는 못 쓰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권 붕괴 관련해서 칼럼이 진짜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제가 지금 읽어본 것만 며칠 사이에 한 2, 30개는 되는데요.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훈육하고 가해 경계 애매하니까 어떻겠어요. 결국 분쟁이 폭증하겠죠. 결국은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그 젊은 교사분 돌아가신 거는 바로 이러한 경계선 분쟁이 낳은 비극이다. 자, 잠깐 이제 과거 추억을 좀 회상을 합니다. 자, 과거 추억을 회상합니다. 두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죄송해요.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90년대생들은 진짜 생각하고 제가 얘기했나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야구 방망이로 맞으면서 컸습니다. 진짜 맞는 게 당연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그게 절대 바람직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옛날에 이거 참 굉장히 좀 찡한 에피소드 같아요. 유신 반대 데모 70년대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생들도 시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했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1학년 때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어쨌건 고등학교에서 이제 일어났어요. 다 운동장 우르르 나가다 선생님들이 쫓아갔다. 말리다가 얼굴을 사정없이 따귀를 후려갈겼다. 시위가 진정되자 선생들은 돌아서 고개를 떨궜다. 우는 것일까? 이거는 정말 좀 찡했습니다. 물론 폭력은 절대 뭐 용납될 수 없다는 건 원칙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들은요 학생들을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패버린 거예요. 너네 이러시면 막 나가다 진짜로 경찰서 간다. 제발 여기서 그만해 시키더라 이거였죠. 그때 선생의 폭력은 독재 폭력을 방지한 폭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누구도 고소하지 않았죠. 물론 고소 당할 만한 지금 야구 방망이로 고등학생 저기 허벅지 때리면 진짜 고소 당합니다. 고소 당할 만한 일상적 폭력이 다반사였지만 그때는 어떤 그러니까 약간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이런 폭력을 절대 미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랑의 매랄까 이런 게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자신의 추억을 꺼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폭력으로 봐야 될 것이냐 사랑의 매로 봐야 될 것이냐 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저 처음 알았습니다. 야 편달의 편자가 채찍 편자라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지도 편달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옛날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편달 채찍이 들어가고 이게 때려달라는 거죠, 그죠? 많은 질정, 꾸짖어 바로잡아.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편달 질정요. 자, 근데 이 지도 편달하고 질정이라는 말 자체에 함축된 게 뭐냐면 바로 동양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죠. 동양적인 가치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옛날에 그 서당에서 훈장님들이 애들 하늘천 따지 천자문 못하면 이제 회초리 때리고 회초리가 당연한 교육의 일부였거든요. 우리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에서는. 근데 이게 민주화 공간에서 불완전 변이 이게 표현도 재밌습니다. 불완전 변이. 그러니까 뭔가가 불완전 변이란 게 왜 불완전 변이가 됐을까? 너무 급하게 그렇죠. 너무 급하게 갔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고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치고 이래서 뭔가 어떤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야 되는데 다급하게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불완전 변이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단락 계속 볼게요. 자, 교육자들, 학교 선생님들이죠. 일상적 위험에 처해 있다. 자, 여기도 경계선이 계속 나와. 경계선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훈육 계속 뭐 되풀이하는 거예요. 인권과 교권의 인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할 것인가, 교사의 수업권을 강조할 것인가, 그 모호한 경계선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경계선이 뚜렷하면 분쟁이 잘 발생 안 하겠죠. 근데 경계선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의와 악의 경계선은 어딜까? 이게 다 헷갈린다는 거죠. 바로 인권하고 교권이 서로 맞닿아 있어서 그렇다. 예. 여기서 이제 좀 좋은 표현이요. 이제 보시면요. 자, 학부모가 교사한테 이제 아동을 넘긴단 말이에요.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때 부모의 양육이 그대로 이관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양육은 훈육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육이라는 건 내 새끼 금쪽이 개념이지만 훈육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르침이고 그 집에서의 내리사랑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훈육 내에서는 당연히 도리가 우선이고 권리가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결국 교권 강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도 교권 강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훈육 학교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도리가 우선이다. 스승의 그림자 밟지 않는다는 삼강오림적인 그런 도리가 우선이라는 얘기랑 권리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참, 선생님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아빠 올 거예요. 아, 참 서글픈 얘기죠. 예. 자 보시고 현행법은 다 어떤 양육과 훈육을 뒤섞은 규범적 오류를 담고 있다. 그리고 다툼이 발생하고 판례도 갈짓자다. 갈짓자, 갈팡질팡이다를 갖다 이렇게 갈짓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갈짓자다, 갈팡질팡이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거죠.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영역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막에 줄을 그어가지고는 칼로 물베개봤자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영역을 분리하고 중간지대를 두자는 거죠. 중간지대에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중간자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쾌하고 도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명쾌하잖아요. 일단 서로 간에 자꾸 부딪히고 경계선이 애매하니까 일단 분리를 시켜버리고 그 중간에다가 뭔가를 놓자는 얘기입니다. 양육하고 훈육 간의 개념 거리를 띄우고 조종지대, 중간지대를 만든다는 거죠. 중간지대를 만든자. 양자가 접합돼 붙어버린 상태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면 결국 사막에서 국경선 싸움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멋진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거 다 사실이죠. 친구들 앞에서 바지 내렸다면 누구죠? 주호민 아들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바지 내린 건 주호민이고요. 연필로 친구 이마에 상처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서희초등학교 살이었어요. 자, 이거는 장난일지라도 못 본 척하면 교사의 직무이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교사 입장에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연필로 친구 이마에 상처내고 바지 내리고 이런다면요. 판단은 중간지대 공적 기구가 맡으면 된다. 구체적으로 이 공적 기구를 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뭐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뭐 거기까지는 나가진 않았지만 어쨌건 중간지대 전문가가 공적 기구를 만들자는 게 이분의 제시하는 어떤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사 학부모가 직접 맞붙으면 송사 그리고 소송으로 간다는 거죠. 예. 마지막 단락에서 이런 것도 참 멋진 표현입니다. 민주화가 부추긴 권리 장전은 사회 도처에서 권리 투쟁을 일으켰다. 그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새로운 그들이 늘어났다. 이게 참 훌륭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권리 장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권을 강조하는 우리 역사 배우면 영국 역사에서 나오죠. 영국의 권리 장전. 예. 영국의 권리 장전 같은 경우에 이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왕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어떤 민주화가 그런 권리 장전을 부추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리 투쟁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늘은 기존의 그늘, 일단 독재 시대의 그늘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독재 시대 그늘은 많이 없었지만 새로운 그늘이 또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